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 20대 때와 지금 이제 30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지금 시점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키요. 키가 확 차이 한 5cm 줄었어요? 아니, 그거 아니, 농담이고. 허리가 네. 굽었나? 약간 이제 척추가 이제 눌리면서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자연의 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을 우리가 많이 느껴서. 그렇죠. 제가 가장의 무게도 조금 있죠. 여기 그러니까 와이프로. 제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3 때는 제가 한 190 정도 됐었는데.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185 됐어요? 170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네, 농담이고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 방송 전에 뭐 대전철이님께서 또 이제 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뭐 댓글 남기는 것도 처음이시라고. 대전에 살고 계신 철인이신가 봐요. 예, 뭐 이렇게도 해주고 너무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 아이디가 정말 이거 한번 좀 설명해주고. 뭐요? 장가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아이디도 있어요? 네, 장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니 장가를 뭘 누가 보내주길 바래요. 스스로 가야죠. 네, 이분께서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아이디와 이 글이 뭔가 연결성이 좋네요. 예, 장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시작합시다. 아니 저희 그 광고 왜 그거 안 하죠? 어디 프로그램에서 광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정보업체 광고가 있더라고요. 3프로에도. 아 그래요? 예. 오. 우리 한번 연말에 3프로가 주최해서 한 50대 50으로 미팅? 그럼요. 단체 미팅? 예. 저도 참여해서. 나도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자, 장가 보내주면 안 되겠느님. 올해는 아무래도 언더스탠딩에서 하고 있군요. 언더스탠딩에서. 제가 한번 우리 안 기자님과 이 프로님께 재밌겠네요,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저출산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못한 골드 미스, 골드 위스터 남녀분들을 진행은 여돈 앵커님께서 하시고 저 참여할 건데요. 참여자. 알겠습니다. 그럼 기혼자가 이제 진행을 근데 원래 소개팅 주선자로 나가가지고 주선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고 하잖아요. 저 주선할래요. 제가 주선해서 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월가 뉴스레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주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월가 뉴스레터고요. 사실 뭐 대선이 가장 뭐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이슈고.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시티,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이라고 늘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뉴욕에서 일단 트럼프 후보의 유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콘서트 수준으로. 이거 어디예요? 이게 뉴욕이에요. 같은데? 네, 뉴욕인데 이제 무슨 이제 아레나 이제 뭐죠? 뭐 famed 뭐죠? 페임드 아레나? 이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단 홀에서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게 민주당의 텃밭인 이 뉴욕에서 이러한 어떤 열광을 보여주는 그런 지지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더 이제 또 확고해지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그 보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MSNBC에서 보도가 된 것이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사들이 조금 공격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러한 유세 현장을 보고 나서 과거의 나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방송에서 실제로 내보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해리스 후보 쪽도 저렇게 안 모여요?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월등히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보게 되면 이게 나치에 관련된 과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또 반대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지금 격해지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표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머스크 안 왔죠? 여기에는 헐크 호건이 요번에 헐크 호건 아세요? 몰라요. 레슬링 선수. 옛날에 몰라요. 티셔츠 찍고. 몰라요.
모르세요? 저는 오. 싸움이 싫어요. 그래서 평화주의자. 예. 누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또 트럼프 지지를 해요? 네, 트럼프 지지.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트럼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마스코트. 네. 이제 티셔츠 막 찢었어요? 찍거든요, 이렇게 헐크 호건이 과거에 오늘 한번 찢었습니다. 어. 또. 근데 약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안 찢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리 이렇게 좀 해놨어야 되는데. 조금 해놨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조금 힘들었다 초창기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러한 퍼포먼스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빅 이벤트로 점점 무게 중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 발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 같이 또 월목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시장 로테이션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EPS 성장률이 각 섹터별로 어떤 흐름으로 좀 돌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성장률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물론 빅테크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패를 한번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를 까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미국에서 일단 출시가 이제 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죠. 네,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유럽에서도 2025년 4월에 출시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출시가 예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지금 반독점 이슈, 특히나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반독점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내년 4월에 출시한다라는 예정이 밝혀지면서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 해소된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오늘도 애플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주가가 일부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 이제 많은 메뉴 중에 쿼터 파운드라고 있죠. 이번에 이제 대장균 때문에 대장균 지난주 이슈가 문제가 꽤 크게 됐죠. 있었는데 이 쿼터 파운드를 다음 주에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모입니다. 지금 로보택시 때문에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56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로보택시의 여러 이제 경쟁 모델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 웨이모와 어떤 대결을 펼칠지가 또 앞으로 또는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가 시장의 관건이다. 지금 웨이모가 워낙 잘하고 있어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 웨이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향후 5년이 중요한 중산층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볼까요? 네,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가 0.6% 상승했어요. 나스닥 0.26% 상승했고 S&P 500 0.27% 상승. 러셀 2000 지수 1.64%.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러셀 20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러셀 2000에서 대표적으로 좀 있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네. 모아놔서 제가 이제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고 특히나 최근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나 네. 아니면 뭐 D-Wave 퀀텀 아니면 뭐 리게팅 컴퓨팅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2배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변동성이 많이 크죠. 시장이 빠질 때는 막 5%, 6%씩 빠졌다가 또 상승하게 되면 10%씩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은 러셀 2000 기업들이 큰 변동성을 주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부 변동성이 러셀 2000 지수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저 뒤에 가서 사실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섹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애플이 사실상 장중에는 좀 괜찮은 흐름 보였다가 장 막판에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1% 가까이 올랐고. 네, 맞아요. 그래서 0.86%로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네. 테슬라가 이제 급등 이후로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뭐 그렇게 크게 자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그 실적 발표 기업들도 아직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녁부터 프리마켓 또는 애프터마켓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은행주들이 좋았고 일부 에너지 섹터가 유가가 이제 워낙 크게 빠졌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 어제 트럼프 미디어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전 지금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9,600만 원을 뚫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대박. 9,700만 원. 9,700만 원이요? 오. 아니 이게 뭐예요? 여방골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나는 지금 올해 네. 이렇게 수익률 좋은 거 처음이에요? 16%짜리 그러니까 어. 올 한 해 내가 투자한 거 중에서 그러니까 국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든지 미국 주식을 하든지 이 두 시장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럴 수 있다고요? 여도원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500만 원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진짜. 예. 방송 안 할 뻔했네 정말. 그죠? 은퇴할 뻔했네요. 은퇴할 뻔했어요. 조기 은퇴. 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님께서 비트 1억 넘길 듯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1억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라면. 트럼프 당선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코인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니까 맞아요. 아, 참. 제가 어이가 없네요. 네. 진짜 심심풀이로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설마 내가 투자하는데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마 뭐 일부 약간 손절하셨던 분들이나 네. 예, 왜냐면 이렇게 계속 조정을 좀 줬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마 좀 많이 쏠림이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시장에 또 1억 1억 넘긴다라는 그런 네. 말 때문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2010년대 이제 중반쯤에 2017년 막 코인 열풍 불기 전에 비트코인을 2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다 팔았는데 이제 그것도 물론 한 10배, 20배 오르는 상태에서 팔았대요. 몇 천만 원이 돼서 목돈이 돼서. 그러니까 100만 원에 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야, 네가 결혼을 안 하고 골드민스가 냈다면 지금 너의 손에 20억. 아니야. 결혼하는 게 나아요? 결혼하는 게 나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00억에 갇힙니다. 결혼은. 응? 아니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저는요. 예. 여러분들 평가해 주세요. 예. 자, 결혼하셔야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알겠습니다. 고요. 자, 금리와 그래서- 유가 금리 계속 올라요. 금리도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 뭐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아니면 미국 경기가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뭐 예서 동결 또는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에 따라서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금리 인하 이후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과거 금리 인하 시점하고 또 비교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뭐 1995년대에 금리 인하를 한 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도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시 또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월 8일이죠. 11월 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11월 8일 FOMC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또 그때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떠한 금리 인하를 의견들이 또 뭐 25bp다 또는 동결이다.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WTI 기준으로 68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장중에 6% 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면 엄청 행복합니다라고 민서님 말씀해주시고 이런 멘트가 좀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나오는 게 사회상을 보여준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 태어나서 그 행복을 네.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예. 정말 3%가 저도 지금 둘째를
가셨잖아요. 말해도 돼요? 예, 예. 안정기예요? 오늘 이제 병원을 가서 네, 안정기요? 체크를 이제 해야 되는 날입니다. 너무 축하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둘째는 저는 다자녀 아빠가 됐습니다. 부럽다. 저는 결혼하면 한 방에 쌍둥이로 한번 도전해봐. 새 쌍둥이로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네. 기업별 소식 스포티파이부터 볼까요? 네, 스포티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스포티파이를 최고 주식으로 선정한 후에 주가가 2% 상승을 했고요. 자, 증가하는 이익 마진, 그리고 강력한 제품 믹스, 그리고 진화하는 음반사 관계를 이 음반사 관계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2%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 맥도날드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쿼터파운드 버거가 메뉴에 다시 등장할 거다. 다음 주에 다시 판매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 1.5% 상승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화웨이 AI 프로세스에서 자사, 그러니까 TSMC의 칩이 발견된 후에 일부 중국 기업에 있어가지고 그 칩에 대해서 배송을 중단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또 TSMC가 3% 하락했고, 이런 부분이 실적에 또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 세미컨덕터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과 매출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찍고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예, 저도 손절을 했었는데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법을 조사하는 3상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3.9% 상승했다.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예, 고점 대비해서 한참 멀었지만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난 7월이죠. 7월 때 정말 엄청난 블루스크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블루스크린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소송을 한다. 이 부분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다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라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4%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7,000건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네. 예,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델타항공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이터 보기 전에 박 팀장님 둘째 나오는데 테슬라 대박 나야 한다 제발 파셨다고 합니다. 예. 아, 맞아요. 저 팔았어요. 네.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미국 주식이 대박 나서 쫄아가지고 사실 빅테크 실적에 살짝 쫄았습니다. 쫄아서 이번 주 변동성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또 수급이 확 쏠릴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조금이나마 미스가 되면 또 확 빠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엔 좀 한 발 뒤에서 이번 주는 한 걸음 뒤에서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요거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네. 실적 발표 사실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번 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에 화요일부터 이제 AMD, 알파벳 장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고, 프리마켓에서는 소파이, 페이팔, 맥도날드, 화이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일라이릴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우버, 아마존, 애플, 인텔, 쉐보론, 엑소모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 시켜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지금 2, 3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일찍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게 되면 탐욕 구간입니다. 탐욕 구간이고,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오른쪽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25일 이평선인데요. 지금 이 부분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이제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탐욕 구간이다. 이렇게 Fear and Greed 인덱스,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00일선을 봐라, 50일선을 봐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일선을 봐라, 125일선을 봐라, 다양한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CNN에서는 여전히 탐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기술주들, 특히나 뭐 테크 또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워낙 쏠림 현상이 있었고, 물론 그 쏠림 현상에 있었을 때는 빅테크들이라고 하게 되면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근데 AI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정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정말 많아야 되고, 그냥 많아도 안 되고 진짜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기업들이 AI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빅테크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런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과거에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여러 이러한 성장률이나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이 정말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나머지 네. 기업들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뭐 EPS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됐었죠, 사실상. 주가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10월 15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지금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뺀 S&P 500 EPS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AI 트렌드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섹터들을 일부 빼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다시 뭐 바닥을 계속 기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었던 빅테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술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정말 낙폭 과대주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뭐 빛을 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어떤 섹터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러셀 2000 지수, 러셀 1000 아니면 그 안에서 성장이냐 가치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다양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뱅가드가 보는 향후 10년의 시장별 평균 수익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시장 평균 수익률이에요. 10년 동안에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러면 어느 시장이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뱅가드에서 이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네모칸을 친 부분이 1위와 2위입니다. 향후 10년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MSCI인데, 미국을 제외한 MSCI 지수를 7.9%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을 6.7%로 2위로 지금 뱅가드에서는 찝었어요. 그리고 3위는 미국 중형주, 특히나 S&P 600이라 그래서 S&P 500 밑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500 기업의 그 이후에 있는 600개의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중형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위가 미국 러셀 1000 가치주입니다. 예, 그래서 상위 1000개의 기업들 중에서도 가치주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뱅가드는 향후 10년 동안에 이러한 수익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가 S&P 500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수익률을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뱅가드에서는 이번에 S&P 500이 있어가지고 4% 정도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S&P 500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뱅가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수급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나서 내년에 뭐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향후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뱅가드나 뭐 다른 여러 기타 월가의 IB들이 이제 MSCI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나 또 다른 마켓에 조금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테크와 커뮤니케이션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부분이 일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월가에서 보는 방향성도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많은 이제 투자 아이들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많은 데이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을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쪽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좀 미국 시장을 또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제가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기대 반 우려 반의 M7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 M7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이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초창기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성장률이 과거만큼 보여줄 것이냐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물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꿈틀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이 3분기 때도 나머지 기업들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내년까지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EPS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 짙은 남색이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조금 너무나도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은 일부 좀 회복하는 그러한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애플 이야기입니다. 인텔리전스 AI 드디어 출시가 된 건데 네. 뭐 우리는 신제품도 아니고 해서 경험을 못 해봐서 혹시 아직- 미국에 계신 분들 경험을 하셨나요? 맞아요. 진짜 사용이 얼리 되고 있는 어댑터분들은 거죠?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고 혹시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뭐 좀. 일주일, 이주일 되면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유용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예,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고, 이제 뭐 유튜브 뭐 쇼츠만 보더라도 막 이거에 관련된 이제 쇼츠들이 막 나올 것 나오겠죠?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이거에 대한 품평, 예, 뭐 리뷰는 조만간 우리가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도 2025년 4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뉴스가 또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뭐 그냥 그저 그런 뉴스가 될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됐던 AI 플랫폼, AI 모델 자체가 돈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우리가 좀 중요한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애플 인텔리전스와 또 접목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앱 시장 이러한 시장도 조금은 또 시장의 변화가 생태계가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새로운 아이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이 iOS 18.1, 18.1 그리고 macOS 15.1도 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둘 다 첫 번째 애플 인텔리전스 도구 세트와 함께 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정말 너무너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너무너무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유럽이 사실 디지털 시장법, 그러니까 반독점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빅테크들이 막 날개를 치면 유럽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월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얼추 일부 우려를 좀 씻어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후의 반독점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맥 사용자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앞으로 뭐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편안하게 쓴다면 그리고 아이폰에서 잘 구동이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애플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과도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사이에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일부 둔화가 됐고 이번 2024년 연말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뭐 주가에도 여전히 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입니다. 요거는 좀 빠르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맥도날드 양파가 쿼터파운드 문제라면서요. 판매 재개했는데 패티에서는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양파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 네.
이게 답니다, 사실. 양파가 문제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판매 재개를 시작했고, 근데 이 양파가 다른 버거에도 들어가잖아요. 양파가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래서 여기에만 그 그러죠? 회사에서 나왔던 양파를 다 제거를 한 후에 예, 그건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양파를 섞겠죠. 뭐 어디 뭐 저 충청도 양파를 쓸 수도 있고. 근데 네. 하여튼 그런 다른 양파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책임자, 공급망 책임자, 맥도날드 북미 지역 공급망 책임자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 네. 주말에 콜로라도 농무부로부터 해당 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생산된 소고기 패티에 대한 검사 완료했고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받게 되면서 판매 재개를 하는데 지금 CDC나 뭐 FDA에서는 지금 뭐 여기에 얇게 썬 양파에 대해서는 이건 지속적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테일러 팜스라는 이 기업에서 나오는 양파였대요. 근데 이 양파를 일단 다 제거를 한 후에 이제 맥도날드 이제 메뉴 판매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이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어찌 보면 약간의 정면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빠르게 이슈가 잠재워질지는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게 잠재워진다면 맥도날드한테는 뭐 그래도 좋은 흐름이겠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꺼림칙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오늘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나올지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같이 뭐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맥도날드는. 자, 그리고 웨이모입니다. 웨이모가 지금 56억 달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사실 알파벳이 주도했습니다. 알파벳이 주도했고 56억 달러 규모의 초과 모집 투자 라운드를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웨이모의 총 투자금 자체가 111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15조 원 정도가 됐죠.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넘어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우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스틴과 애틀란타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 위치가 너무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웨이모도 우버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버와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그 뒤에서 루머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로보택시에 있는 이런 생태계에서 약간의 갑의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앱을 통해서 매주 10만 건 이상의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웨이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다 보니까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월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가치 평가를 앞으로 향후 로보택시에 대해서 또는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가형 모델 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까지도 우리가 더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뭐 국내 시장 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도 좀 뭐 주가에 있어가지고 어떤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자 그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산층이 향후 5년 안에 5년 안에 가난해질 수 있는 5가지 이유. 이거 어찌 보면 좀 슬픈 이야기도 한데. 왜 가난해질까요? 그냥 헤드라인만 볼게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 혁명. 전산 자동화가 나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결국에는 지금 맥킨지나 여러 가지 그 리서치 기업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동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근로자가 직업의 범주를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AI가 나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챗GPT가 하는 역할도 정말 크거든요, 지금. 예, 그냥 글로 하는 작업들, 뭐 일부 여러 가지 뭐 서류 정리하는 것들, 뭐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엑셀 파일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표를 만든다든지
뭐 서식화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챗 GPT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조계 사무직 같은 경우 수천 페이지 작업량을 몇십 분 만에 처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몇 주 동안에 해야 될, 사람이 하게 되면 몇 주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몇십 분 만에 처리를 해버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초급 회계 분야에서는 AI가 도입이 됐고 점차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이제 AI가 하고 있는 상황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가 인플레이션 따라가지 못할 때 중산층이 크게 또 이제 앞으로 좀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주택 위기, 예, 제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제가 헤드라인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신용카드 대출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있고, 빚은 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중산층이 좀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좀 시장이 혼란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 불안정은 당신을 빈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여러 전쟁이나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환경 자체가 좋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중산층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곤하게 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